귀를 주물러 보세요. 따뜻해지지 않으면 뇌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이 78세 할머니가 두통을 무시하다 반신불구가 되셨습니다. 뇌졸중 조기 신호를 확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진료합니다. 뇌 질환 중 뇌졸중이 가장 두렵습니다. 인생이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기 이후에 장년기쯤 접어들 때 굉장히 많이 발병하거나 뇌졸중 걸리면 대략 한 1분 정도의 환자분들이 거동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든요. 어떤 질병이든 전조 증상 없이 발병하고 또 그 후유증이 꽤 심하게 나타나면 그것을 이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고혈압, 또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소리 없는 살인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서죠. 고령으로 진입할수록 뇌졸중 발생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뇌졸중 발생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성 질환을 두루 잘 예방하고 잘 살필 수 있는 건강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겪게 되는 현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던 초반인데 60대 중반의 환자분께서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즉 중간 뇌동맥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새 생긴 뇌졸중은 언제가 발병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골든타임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로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시술을 하는 시간도 대개는 50분 이내에 혈관을 뚫어내는 이분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넘는 시술을 해도 시원하게 혈관이 잘 뚫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젊은 분이셨고 계속 시도를 한 끝에 혈관을 뚫어냈다. 계속적인 이제 치료를 하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하게 남는 거죠.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뇌가 망가지면 우측 반신을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라는 인지력 장애를 상당히 심하게 겪습니다. 이분도 심각한 인지력 장애에 빠져서 혈관성 치매가 남게 됐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반식물 인간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결국은 후유증을 겪게 되셨거나 동안 이분이 생존해 계셨었는데 뇌졸중 환자 한 분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봤거든요. 그런 사건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뇌경색의 발병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70% 경험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은 명 중 한 명은 한 달 이내에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고하는 증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 있으면 당장 병원 가세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보내는 신호. 첫 번째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어지러움증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흔히 어지러움증은 이석증 때문에 많이 생기고 또 피곤했을 때, 또 참얼미를 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뇌졸중 뇌질환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감별이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균형을 잃게 되는 어지러움증이 있으면 뇌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이나 또는 커서 버틸 수 없는 정도의 어지러움증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어지럽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몸이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마치 지면 2 한 30도,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몸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다는 거죠. 균형 장애를 동반한 어지럼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신속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극심한 두통입니다.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아주 강력한 두통이 1시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을 벼락 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렇게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을 때는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는 뇌혈관시나 뇌혈관 MRA 통해서 혈관이 터졌는지 또 터질 만한 혈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감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증상은 좀 쉽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얼굴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갔다거나 시선을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없어서 사시가 생겼다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는 현상 등은 우리가 손쉽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주의할 점은 얼굴 마비인 벤 마비가 찾아오기 좀 전에 구음 장애가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전화 통화 같은 것들을 할 때 약간 발음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서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한쪽 팔다리에만 마비가 왔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뇌가 양쪽에 서로 혈관 공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과 왼쪽으로 가는 혈관이 목에서부터 출발 시점부터 다르거든요. 한쪽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좌측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뇌가 망가지면 우측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70%이 편측 마비를 경험합니다. 그 안면 마비와 편측 마비를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전체 뇌졸중 환자 약 90% 겪거나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마비가 오는 것만 잘 눈치를 챌 수 있어도 전체 뇌졸중의 90%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가족부터 살펴보세요. 신체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뇌질환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 직접적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신경들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뇌신경이라서 더더욱이 정된 상태로 있다거나 갑자기 우측 청력이 뚝 떨어졌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면 뇌신경 세포 망가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한쪽 방향성을 가진 채로 감각 저하가 나타났다거나 또는 뇌신경과 관련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뇌졸중을 빠르게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손발의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 특히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은 발바닥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초신경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감각 저하는 크게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가진 감각 저하가 있다면 사진 말단 부위라도 뇌졸중을 의심케 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이 흰자위 부분에 빨간 핏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뇌압이 상승되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빨리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보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귓볼에 주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생기기도 하는데 나이대에 비해서 좀 일찍 귓볼 주름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혈관성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우리 귓볼에는 탄력성 섬유질이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탄력적 섬유질은 전신에 걸쳐져 있는 혈관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귓볼 주름이 생겼다면 탄력적 섬유질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혈관의 노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전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뇌졸중 테스트 FAST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캠페인에서 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그 중에는 바로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안면에 비대칭이 나타나는지 살피는데
거울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하고 미소를 지었을 때 양쪽의 안면 근육에 비대칭이 발생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안면 비대칭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평상시 표정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해하면서 이제 강하게 한번 인상을 쓰면서 거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팔에 힘이 빠졌는지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하늘 방향으로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눈을 감고 10초를 세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초를 다 세었을 때 눈을 살짝 떠봤는데 한쪽 방향으로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그쪽 방향에 힘이 조금이라도 빠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달려가라. 얘기죠. 세 번째는 스피치입니다. 말에 어라이 생겼을 때인데요. 여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언어 장애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단어 선택 언어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언어 장애일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좀 안 좋아지는 구음 장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를 보기 위해서는 유창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그 말에 발음하는 정도가 평상시처럼 또박또박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끝에 T는 이제 타임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일어나면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라 이런 의미에서 T를 쓴 거고요. 한쪽 방향으로 마비가 생겼다거나 한쪽 쪽 팔에 힘이 빠졌다거나 언어 쪽에 관련한 장애가 생겼다면 즉시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서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과자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나타나는 뇌졸중 신호 5, 6, 70대에 갑자기 겪을 수 있는 뇌졸중 증상으로는 흔히 미니 뇌졸중이나 증상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하기 직전에 생기는 경고 증상인데요. 의학적 용어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도 부릅니다. 잠깐 생긴다는 거죠. 허혈성 피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발작이란 것은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이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편안하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면서 다리가 살짝 끌리게 되는 거죠. 대개 이런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입니다. 잠깐 좀 다리가 피곤해서 조금 다리가 끌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3. 40대에 아주 젊은 분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50대 이상의 어른들이라면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혈관의 노화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0초에서 20초 정도만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부분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겪은 명 중 한 명은 한 달 이내에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뇌졸중으로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분들이 지난 한 달 이내에 미니 뇌졸중을 겪었던 비율이 4명 중 1명에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시그널만 고령자에게 좀 미리 간파할 수 있다면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한 20, 30%는 미리 예방하고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 먼저 튼튼해야 합니다. 뇌졸중에 좋은 음식,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권고하는 것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라는 아니면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조리에 쓰는 식용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기름도 많이 쓰시기도 하죠. 또 우리 전통 음식 중에 또 들기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 원료 섭취입니다. 붉은 색깔의 육류를 가급적 섭취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색의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좀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백색 육류를 섭취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식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밥심으로 많이 사니까 흰쌀밥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흰쌀밥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혈관 내부의 염증을 많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상승이나 혈관의 염증 반응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우리 전체 식단의 약 25% 미만으로 낮추시는 것 추천드리고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식도 사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포함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약의 채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콜레스테롤 관리 측면에서 좀 안 좋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소식하면서 채식 위주로 먹고 또 잡곡밥 위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다 보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 과일 섭취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일 중에서 제가 특히 더 추천드리는 거는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혈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요리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케첩을 먹는 것도 토마토 섭취 못지않게 상당히 뇌 건강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이용하셔서 요리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생활 습관 3가지. 이런 식생활 습관 말고도 우리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바로 금연입니다. 40, 50대 이상 연령에서는 흡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10대, 20대, 30대 흡연율이 상당히 높고 또 여성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흡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3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보시는 거죠. 남자 나이 35만 넘어가도 이상 지질혈증 발생 가능성이 45% 됩니다. 이렇게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혹시 지방간이 생기지 않는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지, 평소에는 혈압이 비교적 정상적인데 어느 특수한 환경만 되면 혈압의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는지 평상시에 좀 데이터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온라인 쇼핑으로 사실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혈압계와 당뇨 측정하는 기계 장치를 다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측정해 보신다면 뇌혈관 질환과 같은 주요한 혈관 질환으로부터 좀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만 만져도 예방합니다. 뇌졸중에 도움되는 습관. 뇌졸중 이제 귀만 잘 만져줘도 예방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귀 주변에 있는 혈액 순환을 좀 촉진시켜주는 게 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의 집합체인요. 이쪽을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외경동맥의 전체적인 혈액 순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마사지를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경동맥의 혈액순환 상태를 좀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뇌졸중은 외경동맥이 아니라 내경동맥 때문에 발생하지만 이 외경동맥 자체의 혈액순환량을 늘려주는 것이 역시 내경동맥의 혈액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귀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머리 전체적으로 열감을 좀 높일 수가 있고 급격하게 혈압이 오르는 반응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